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19년부터 전기차 전용 모델들이 하나하나 계속 출시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GM의 험머 픽업 트럭, 닛산의 아리아,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CV 등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저는 당연히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를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폭스바겐이 테슬라와 함께 이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니지 현대 기아차요 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오닉 서브 브랜드가 발표되고 사람들이 이 GMP 플랫폼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아이오닉 5의 실체도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애플카를 조립할 수도 있다는 뉴스로 현대차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현대기아차는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대기아차가 이런 기대처럼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요? 그동안 저는 테슬라의 성공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리더십, 종업원들의 워킹 필로소피라 할까요? 일하는 자세 측면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테슬라가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하면서 강점은 더 강하게 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테슬라를 따라잡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행여 다른 오해는 마시고요. 저는 테슬라의 영업사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성공 키워드로 저는 테슬라의 비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고의 인재들의 세계관, 테슬라 타임, 수직 통합 전략, 연속적 개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가 테슬라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라는 저희 지난번 영상으로 많은 댓글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떻게 절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냐는 등의 비난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보다 더 큰 비난 댓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델3를 분해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유명해진 미국 사람 아시죠? 바로 멀로앤 어소시에이션의 CEO인 샌디 멀로 씨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지만 원래 그는 포드 근무했던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포드가 바스타를 경영하던 시절 많은 일본 출장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신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비행기, 미사일까지 분해하고 그 성능 평가는 물론이요, 제조 과정, 코스트를 평가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포트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산업체에서 경쟁사 동향,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기술 평가는 아주 가혹한 편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 평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델 Y를 분해하고 나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의 사전 예상이 적중되면서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과 테슬라의 기술의 차이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배터리 기술에서는 8년을 앞섰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디 기술은 어떨까요? 모델 Y에 적용된 메가 캐스팅 기술과 그 스케일을 평가하고서는 10년이나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델 3에서 형편없이 평가했던 기술이 모델 Y에서는 기존 업체보다 10년을 앞서 있다고 하니 기존 업체 엔지니어들의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여전히 바디 단간차 문제, 끝마무리 문제, 페인트의 품질 이슈도 있지만 그는 매우 이례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보드와 IC 칩 설계 분야는 어떨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6년 이상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가 수많은 댓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샌디 멀로는 10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하는 방식에서 뭔가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자동차 대변혁기 시대에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 기준점은 3년 전이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그 사이에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현대기아차는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조직을 혁신하면서 그를 이끌어갈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해왔죠. 직급체계를 수정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복장 자율화, 주 52시간 근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이 변화를 테슬라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에 있을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제가 봤을 때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스페이스X의 비전이 긋은 지구 멸망을 대비하여 인간을 화성에 이주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독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삭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와 굴삭기 회사? 말이 됩니까? LA와 라스베이거스 지하의 교통 네트워크를 그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간이 뇌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또 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허황된 비전으로 보였던 것이 그런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주행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전기차는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의 한 부분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그는 맹렬하게 일을 합니다. 과거의 인터뷰에서는 주당 80에서 100시간을 일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지론을 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주 120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는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해서 벌써 감옥에 갔겠죠. 이건 1만 시간이 법칙도 아니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배터리 개발을 담당하다가 17년에 퇴직한 커트 켈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머스크의 매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가 그에게는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게 보이는 목표라도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실현 가능한 일정표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일량을 맹렬하게 하나씩 달성해 간다고 하네요. 그것이 일론 머스크의 경영 수법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 압도적인 구상력과 행동력에 매료된 사람들이 노동과 작업을 제공하면서 현재의 제국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테슬라의 무서운 점은 회사의 비전이 명확하고 사원이 하나가 되어 목표를 향하고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고 해요. 경영자로서 배울 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혁이나 혁신은 이러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사원들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맹렬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몇 년이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파나소닉 출신 부사장입니다. 파나소닉에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 일본의 대기업은 이러한 테슬라의 스피드감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이런 테슬라의 스피드감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경영자의 카리스마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의 정주영, 정몽구 회장,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카리스마의 특성은 어떤 것이었죠? 저는 정몽구 회장의 카리스마는 조금 아는 편입니다. 회의 시 고개도 못 들을 정도로 일단 무서웠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도 회사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주 1회 미팅을 하지만 회의 후 사람이 종종 사라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정몽구 회장도 회의 주재할 때나 공장 방문했을 때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상천외한 질문이 있는 반면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공장장이면서 차량 보닛을 한번 열어봐 했는데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면 바로 아웃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테슬라에는 돌연해고라는 의미로 미드나잇 트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회의 후 한밤중 열차에 끌려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요새 그 친구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지? 아, 그 친구 미드나잇 트레인 됐어 라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일론은 어느 분야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보다 지식이 없는 상원은 해고되고 더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습니다. 일론은 기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설명하면 정몽구 회장이 했던 것처럼 곧바로 지적당하여 미드나잇 트레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애플 전기차 팀으로 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특정 부분에서 최고인 사람이나 제대로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덤비면서 일을 해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를 따라가야 하는 현대 기아차에도 해외와 국내 이업종에서 인재들을 과감하게 뽑아왔습니다. 디자인, 연구소, 상품기획, 마케팅, 판매, 신사업 영역 등 거의 전 부분이 장자리를 이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직원들에게는 인종천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임원이 되는 것이 어려운 현상을 유리천정이라고 비유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부문이 장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초인류 경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세계 최고의 인재를 뽑았었죠. 오늘 삼성을 있게 한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최고 인재 선발을 담당했던 제 선배는 잘 뽑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LG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새로 채용된 인력들이 테슬라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양의 일을 테슬라의 속도와 비슷한 현대 속도로 추진하고 있을까요? 디자인과 성능 개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현대 기아차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부서 이기주의 횡포, 무능력자의 리더가 존재한다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무서운 카리스마이지만 주위에 예스맨을 만들었다는 말은 들리지 않은 편입니다. 구조조정의 신이라고 평가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던 카를로스 곤이 몰락의 원인에는 주위에 예스맨만 나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현대차의 경우 미드나잇 트레인을 테슬라보다 쉽게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드나잇 트레인을 좀 더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스맨을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의 비전, 테슬라 타임, 테슬라의 수직 통합 전략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